경북대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트랩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매트랩을 사용한 머신러닝 올램프에 대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경북대학교 매트랩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자공학부 석사과정 유아현입니다. 저한테 연락을 하시려면 해당 메일로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IT 1호간 501호회에 계속 있으니 언제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KNU 매트랩이라고 검색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매트랩 관련 행사에 대한 공지를 받아볼 수 있으니 꼭 가입 부탁드립니다. 먼저 매트랩을 설치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매트랩 설치 방법에 대해 빠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매트랩을 설치하신 분들은 해당 부분을 스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매트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이 라이선스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학교 웹메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MyKNU 사이트로 가셔서 웹메일을 클릭하시고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계정을 신청하시고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 학교 웹메일 주소를 확인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매스웍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계정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생성한 학교 웹메일 주소로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계정 만들기를 완료하였다면 다시 학교 웹메일로 돌아와서 맥스웍스에서 보낸 계정 생성 메일을 확인한 뒤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라이선스를 발급받습니다. 발급받은 라이선스는 매트랩을 설치하실 때 입력하시면 됩니다. 혹시 설치에 문제가 생기거나 질문이 있는 학생분들은 제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매트랩 준비가 다 완료되었으면 오늘 세미나의 목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세미나 주제는 매트랩을 활용한 머신러닝이므로 매트랩을 사용할 수 있는 초보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입니다. 혹시 매트랩이 처음이신 분들은 매트랩 올램프 과정을 먼저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간단히 매트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고 매트랩이 어떻게 머신러닝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머신러닝 올림프 코스의 연습 문제를 함께 풀어보고 설문조사와 기념품에 대해 공지를 하고 세미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매트랩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매트랩은 하이레벨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 행령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매트랩에서는 라이브 에디터와 같은 대화형 개발 환경을 지원을 하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개발 툴들을 지원을 하므로 많은 산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트랩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아주 다양한데 그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수치 해석과 데이터 분석 및 가시화, 그리고 알고리즘 개발 및 배포 등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 매트랩 사용자들이 어떻게 매트랩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용자들은 매트랩에 분석할 데이터를 가져와야 됩니다. 이 부분을 액세스라고 하고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데 있어서는 데이터 형식은 파일 형태일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데이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 혹은 다양한 IoT 디바이스와 같은 하드웨어로부터 얻는 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가시화를 한다든지 알고리즘으로 통계화를 하여 데이터의 의미를 찾는 것과 같은 작업을 할 수 있고 이것을 Explore and Discover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분석이 끝나고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 결과값을 공유하는 것이 Share 단계입니다. 데이터의 공유는 보고서의 형태 또는 어플리케이션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Technical Computing Workflow라고 하며 대체로 이 과정은 한 번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되고 수정됨에 따라 여러 번 수행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러한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해야 되는데 이것을 매트랩으로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발전하는 IoT 센서들을 통해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빅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하둡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사용되고 또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아파치 스파크와 같은 클러스터 컴퓨팅 프레임워크가 지원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에서 빅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매트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트랩을 사용하여 하둡과 스파크 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시화할 수 있으며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시간 데이터와 데이터 스토리지를 결합하여 실시간 추론 기능을 할 수 있는 대시보드 모니터링 시스템 혹은 헬스케어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과 같은 기술들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 환경에서 어떤 기술들을 개발을 할 때 행렬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인 매트랩은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매트랩의 데이터 타입 중 하나인 톨 어레이는 데이터가 많아지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가 분산됨에 따라 데이터의 처리 방법과 속도가 중요한데 이 톨 어레이를 선언을 하여 분할된 시스템의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프로세싱할 수 있습니다. 매트랩의 또 다른 데이터 타입인 Distributed Array를 사용을 하면 메모리에 최적화된 형태로 데이터를 나눠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매트랩의 기능들을 사용하여 빅데이터 환경에서도 쉽고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프로세싱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매트랩으로 가져와야 하는데요. 이 가져오는 과정을 import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져온 데이터를 올바른 형식으로 전처리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organize and pre-process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처리된 데이터가 준비가 되면 데이터를 분석하여 데이터에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보통 Feature Engineering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Explore Data and Engineer Feature이라고 명시해 놨습니다. 특히 매트랩에서는 이러한 Feature Engineering을 위한 다양한 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오디오 시그널을 위한 오디오 프로세싱 툴박스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한 데이터는 특성에 따라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 모델에 합숙을 시키는데 모델의 종류는 엄청 많고 다양하므로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여 학습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빌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통해 학습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밸류에이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evaluate 모델이라고 하고 이렇게 모델의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양을 늘린다든지 데이터의 feature engineering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혹은 모델의 종류를 바꾸는지와 같은 방법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는 많은 엔지니어들이 머신러닝을 위해서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트랩에서 또한 파이썬과 같이 머신러닝을 위한 다양한 라이브러리 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라이브러리의 문서화와 예제 또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예제를 보고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매트랩에서는 오닉스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사용을 하여 텐서플로우나 파이터치와 같은 프레임워크에서 작성된 모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이썬을 상호 호출할 수 있어 매트랩 통합 환경에서 아주 쉽고 효율적으로 개발이 가능하여 빠르게 연구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머신러닝 온램프 연습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온램프가 일단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분들을 위해 설명을 하자면 온램프는 매스웍스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무료 교육 과정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다양한 주제로 2시간 동안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선택한 주제에 대한 여러 문제를 풀어보고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램프 교육과정에는 다양한 실습 프로젝트를 함께 풀어나갈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접속 방법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스웍스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 학교 웹메일로 계정을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보시게 되면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지원을 클릭을 하셔서 튜토리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온램프에 대한 몇 가지 세미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 교육 과정으로 보기를 클릭합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온램프의 다양한 주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매트랩 온램프와 같은 경우에는 매트랩의 기본적인 언어를 공부를 할 수 있고 머신러닝 온램프는 오늘 저희가 진행한 온램프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매트랩 펀더멘털스라고 매트랩의 심화 과정을 조금 공부할 수 있는 오램프도 있고, 또 데이터 프로세싱 앤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매트랩을 통한 데이터의 전처리 그리고 가시화 등과 같은 것들을 공부해 볼 수 있는 오램프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관심 있는 오램프를 클릭을 하셔서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인증서 또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머신러닝 오램프를 클릭을 해서 같이 한번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머신러닝 오램프의 첫 번째 예제는 태블릿에 적은 손글씨 데이터를 알파벳별로 분류하는 예제입니다. 예제는 총 5섹션으로 나누어져 있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부분, 특징을 추출하는 부분, 모델을 생성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델을 평가하는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손글씨 데이터의 구성은 데이터 수집 시작 시점으로부터 경과한 시간의 밀리세컨드 값인 타임스탬프, 그리고 펜의 가로 위치, 펜의 세로 위치, 그리고 펜의 압력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다시 오램프 화면으로 돌아와서 저희는 이제 섹션 2인 분류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예제를 하나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데이터 가져오기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자, 이제 섹션 2 데이터 가져오기 섹션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작업 1, 2, 3, 4에는 이 작업에 대한 문제들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맞게 이제 코드 부분에는 이제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코드를 작성해 놨는데 이 코드를 섹션별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태스크 1을 실행을 해 보면 이제 letter라는 변수에 readtable이라는 함수로 jtext의 파일을 불러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업 공간에는 이제 letter라는 변수가 테이블의 형태로 불러와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제 아웃풋 부분에는 이 jtest 파일이 어떻게 생기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태스크 2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스크 2를 실행을 해보면 이제 레터 안에 있는 x 변수를 x축으로 두고 y 변수를 y축으로 두어서 이 이제 손글씨 그래프에 대한 플러팅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j 값의 비율을 조금 맞추기 위해서 axis equal이라는 이제 함수를 써서 이 j 값이 이제 실제 사용자가 그린 j 값과 똑같게끔 보일 수 있도록 플러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m 텍스트에 대한 이제 코드도 똑같이 j 텍스트와 같게 실행을 해주면 네, 이렇게 m이라는 글씨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서는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인데요. 이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손글씨를 기록하는 테이블 크기에 맞춰 거리를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X축의 단위를 조금 수정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시간에 맞게끔 정규화를 해줘야 됩니다. 다시 오램프 화면으로 돌아와서 m텍스트에 대한 테이블을 가져와 줍니다. 섹션을 실행해주고, 그 다음 태스크 1에서는 이 태블릿의 크기에 맞게 x의 변수값을 1.5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x, y에 대한 값을 다시 플로팅을 해줍니다. 그 다음 태스크 2에서는 이제 이 타임에 맞게끔 타임의 첫 번째 값을 이제 다른 타임에 대한 값들과 빼주어서 이 타임의 첫 번째 값을 0으로 맞춰 주고, 그리고 타임의 단위가 밀리세컨드이기 때문에 1000으로 나눠주어서 세컨드의 단위로 맞춰줍니다. 이렇게 이제 태스크 2 섹션을 실행을 시켜주면은 첫 번째에 들어가 있는 타임이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뒤로는 다 타임이 세컨드 단위로 기록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그래프에 대한 플로팅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 섹션으로는 이 문자 J와 M에 대한 특징을 추출하는 섹션입니다. 이 문자의 경우에는 종행비, 즉 너비를 기준으로 한 문자의 높이가 간단한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B는 길고 너비가 좁을 것이고 M은 사각 형태에 좀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그리고 V는 J와 M보다 빨리 쓸 수 있으므로 시간의 시간도 두드러지는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특징들을 어떻게 매트랩에서 추출을 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온램프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태스크 1에는 duration이라는 변수에 letter의 time의 마지막 요소를 저장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섹션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duration이라는 변수에는 m 텍스트에 대한 이제 이 글씨를 쓰는 것에 대한 시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스크 2에서는 a ratio에다가 letter의 y 값의 range와 letter의 x의 range를 나눠주어서 이 m 텍스트에 대한 종횡비를 저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섹션을 실행을 해보면은 이 m에 대한 종횡비가 나타나집니다. 그리고 다음 섹션에서는 이 features data라는 매트랩 파일에 이렇게 a spec ratio랑 duration이랑 이 해당 캐릭터에 대한 레이블이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features라는 변수에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 features 테이블에 있는 a spec ratio와 duration을 스캐터리라는 플롯으로 그려줍니다. 이렇게 섹션을 실행을 해주면은 이 x축은 aspect ratio 값과 y축은 duration 값으로 이렇게 플러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스크 2에서는 이 gscatter라는 플로팅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 features의 캐릭터라는 레이블을 추가를 하여 이 캐릭터별로 스캐터링 플롯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섹션을 실행을 해주면 이렇게 서로 다른 캐릭터 값이 다른 색깔로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측 변수의 공간을 영역별로 분할을 하여 분류 모델을 이제 만들어 보는 섹션인데요. 이번 섹션에서는 KNN 모델을 사용을 해서 모델을 생성해주고 K 값을 지정을 해줘서 이제 다양한 예측 모델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태스크 1에서는 KNN 모델이라는 모델 변수에다가 fit KNN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features의 데이터를 불러오고 이제 클래스를 캐릭터로 지정을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섹션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KNN 모델에 이렇게 파라미터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스크 2에서는 이제 predictions에다가 predic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KNN 모델에 대한 prediction을 테스트 데이터로 실행을 해볼 건데요. 섹션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예측 모델을 값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3에서는 이제 KNN 모델의 K 값을 5로 지정을 해두고 그리고 똑같이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테스트 데이터로 이제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네, 실행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예측 값이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섹션인데요. 먼저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확도와 오분율이 사용이 됩니다. 정확도는 총 예측값에서 올바른 예측값을 나눠준 값이고요. 그리고 오분율은 반대로 잘못된 예측값의 비율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리고 컨베이션 매트릭스라는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이제 모델의 성능을 조금 더 가시화적으로 표현을 하는 기법이 있는데요. 이 컨베이션 매트릭스의 x축은 예측값을 표현을 하고 y축은 실제 값을 표현을 해서 이 중간에 있는 값인 1,1, 2,2, 3,3의 값들이 조금 더 진한 색일수록 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돌아와서 태스크 1에는 is correct라는 변수 값에 prediction의 값과 테스트의 캐릭터 실제 값을 비교를 하여서 이제 예측값이 맞는 값들을 표현을 해줍니다. 섹션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예측값이 맞으면 1, 틀리면 0이라는 것을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2에서는 이제 accuracy를 표현을 해줄 건데요. accuracy는 총 예측값 나누기 올바른 예측값이므로 sum이라는 함수를 써서 is correct를 계산을 해주고, 그리고 is correct의 전체 엘리멘트의 개수를 구해줍니다. 섹션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모델에 대한 accuracy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태스크 3에서는 이제 이 모델의 오분율을 확인하는 코드입니다. 섹션을 실행을 해주면 반대로 이제 0.2라는 값이 오분율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onfusion char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confusion 매트릭스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confusion 매트릭스를 그려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x축은 predicted class, y축은 true class로 이렇게 confusion 매트릭스가 확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머신러닝 온램프의 첫 번째 섹션을 마무리해 보았는데요. 다음 섹션부터는 학생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온램프를 완성하시고 인증서를 페이스북 그룹에 공유해 준 다음 세미나 영상 더보기란에 설문조사 링크에 접속하셔서 설문조사를 작성하신 분들에게는 매트랩 기념품과 구글 플레이 스토어 5,000원 쿠폰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램프 인증서 공유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먼저 페이스북 그룹에 가입을 하시고 매스웍스 계정으로 온램프 튜토리얼에 접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온램프 수강 후 인증서를 공유를 해주시고 이제 KNU 매트랩 그룹에 원하는 굿즈를 기재 후 공유하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매트랩 머신러닝 온램프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끝까지 따라와줘서 감사합니다.